고슴도치 아이. 카타지나 코토프스카는 폴란드에서 태어나 건축학을 전공했다. 도자기 공예가, 의상 디자이너, 스키 코치 등으로 일했다. 고슴도치 아이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고슴도치 아이는 입양이라는 소재를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국제아동도서협의회 추천도서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여러 상을 받았다. 줄거리. 남자와 여자가 집을 지었습니다. 고개를 들면 푸른 하늘을 실컷 볼 수 있고 조금만 달려가면 숲이 있는 곳. 남자와 여자는 햇빛이 잘 드는 앞마당에 아름드리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집을 꾸며놓고 아이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 나간 여자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반짝이던 풍경이 제 빛을 잃어버리고 희미한 잿빛으로 바랬습니다. 두 사람은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 믿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빛깔은 점점 엷어지고 제 빛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남자와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아이가 아주 먼 곳에 사는 다른 가족의 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요. 비록 우리가 낳지는 않았지만 어딘가에 있을 그 애를 꼭 찾아야 해요. 두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할머니를 찾아가 조르고 또 졸랐습니다. 제발 우리 아기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댁들은 가난하잖수. 그 형편으로 아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수. 사랑, 진심, 그리고 자유를 주겠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할머니는 남자와 여자에게 여왕님의 어린이집까지 가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낡고 서글퍼 보이는 건물 안에는 똑같이 생긴 방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아이들 방은 너무나 크고 썰렁했어요. 아이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슬퍼 보였습니다. 여왕님이 달님처럼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오랫동안 두 분을 기다렸답니다. 2살 난 사내 아이가 있는데 아마도 두 분의 아들인 것 같아요. 여왕님이 데려온 사내 아이의 몸에는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잔뜩 돋아나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다가오자 여자는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여자의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그 작은 손을 결코 뿌리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남자와 여자는 날마다 고슴도치 아이를 찾아가 함께 놀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녁이 되어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고슴도치 아이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달랠 수 없었지만 여자가 아이를 품에 안고 다독거리자 울음을 멈추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고슴도치 아이는 여왕님의 어린이집을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이튿날 남자와 여자는 고슴도치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을 나섰습니다. 아가야, 이제부터 내 이름은 피오트르란다. 우리는 내 아빠 엄마야. 남자와 여자는 자기들이 고슴도치 아이의 진짜 부모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세상에 혼자라는 사실, 그리고 아이 곁에는 반드시 아빠 엄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빛깔들이 살금살금 마당으로 돌아와 살포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첫눈에 아이를 알아본 사람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어디 보자. 아이고 귀여운 내 손자. 여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우리 아기인 줄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가 틀림없어. 봐라, 내가 이렇게나 사랑하는걸? 고슴도치 아이가 집에 온 뒤로 한동안 힘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아직 말을 할 줄 몰랐고 남자와 여자는 아이가 무엇을 바라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늘 쩔쩔매고 허둥거렸습니다. 고슴도치 아이는 안기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자꾸만 가시로 찔러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1월에 아이는 처음으로 나들이를 갔고 2월에는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자 아이는 이따금 웃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여자가 용기를 내어 아이를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 그러자 아이 몸에서 가시 몇 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가시 따윈 상관없어요. 지금 이대로도 피오트르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아기인걸요? 그러자 또다시 가시 몇 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름에는 강가에서 물장구도 쳤습니다. 가을에는 숲에 가서 밤이랑 도토리를 주웠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옆에 없었을 때 많이 울었나요?
그때 엄마 아빠는 아주 많이 울었어.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하단다. 우리 세 식구가 오순도순 함께 사니까. 그날은 꽤 많은 가시들이 후두둑 떨어져 나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길에서 신나게 썰매를 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한 지 꼭 한 해가 되는 날이란다. 예전에 나는 아주 커다란 잿빛집에서 살았어요. 모든 게 무서웠어요. 아주머니들이 친절했지만 모두 다 남이었으니까요. 아가야 마음 푹 놓으렴. 이제는 아빠 엄마가 내 곁에 있잖니. 엄마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봄이 되었을 때 엄마가 나를 낳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나도 그러고 싶었단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너를 낳을 수 없었어. 정말 고맙게도 다른 엄마가 너를 낳아주셨단다. 덕분에 내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날도 피오트르는 한밤중에 잠을 깼지만 여느 때처럼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한밤중에 깨어나 엄마를 찾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로 가시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긴 시간이 흘러 피오트르는 늠름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피오트르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풀밭에 다다랐을 때 피오트르가 어깨를 쭉 펴더니 날갯짓을 하듯 양팔을 퍼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손을 흔들고는 태양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멀리 떠나서 두 사람은 무척 슬펐습니다. 아들아, 더 멀리 날아가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어느새 씩씩하게 자라서 멀리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니 말이야. 의미를 찾는 질문, 입양.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온몸에 가시가 돋친 아이를 입양했다. 부부는 자기들이 그 고슴도치 아이의 진짜 부모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고슴도치 아이가 세상에 혼자라는 사실과 아이 곁에는 반드시 아빠 엄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잘 알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는 아이가 무엇을 바라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고슴도치 아이는 안기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자꾸만 가시로 찔러 아프게 했다. 어느 날 엄마가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자 가시 몇 개가 떨어져 나갔고 가시 따윈 상관없어요. 피오트르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아기인걸요? 라고 말하자 또다시 몇 개가 떨어져 나갔다. 1년이 지나고 한밤중에 잠을 깬 피오트르는 처음으로 엄마를 찾았다. 그날로 가시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버렸다. 아이는 계속 울어대지만 왜 우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울다가는 경기를 일으킬 것 같은데 안아도 흔들어도 아이는 계속 울어댄다. 우는 아이가 짠하고 모르는 자신이 답답하고 어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온다. 자기가 낳은 아이도 아이를 키우는 일은 무척 힘들고 어렵다. 피오트르의 부모는 처음에는 자신의 아이라는 것에 확신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가 세상에 혼자라는 사실과 반드시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입양했다.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이다. 피오트르가 물었다. 엄마가 나를 낳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너를 낳을 수 없었어.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엄마 대신 다른 엄마가 너를 낳아주셨단다. 덕분에 내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낳은 엄마를 단지 수단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정확히 읽기, 책에 있는 사실을 찾아보세요.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아이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남자와 여자는 고슴도치를 보고 무언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지만 날마다 찾아가 고슴도치 아이와 함께 놀았습니다. 그들이 고슴도치와 친해지려고 노력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할머니는 고슴도치 아이를 보자마자 남자와 여자의 아기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자기의 손자라는 것을 알았나요? 깊이 읽기.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어느 날 마당에 나간 여자는 갖은 빛깔로 반짝이던 풍경이 잿빛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 반짝이던 풍경이 희미한 잿빛으로 변했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여왕님이 고슴도치 아이를 데리고 오자 무언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자는 아이에게 엄마 대신 다른 엄마가 낳아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다른 엄마는 왜 아이를 키우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이 어떤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동의할까요? 왜 그럴까요? 입양과 가족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빛깔이나 가시 혹은 날갯짓과 같은 은유의 의미를 파악합니다.